네, 앞선 화면으로 돈 되는 일정 살펴봤는데요. 이 여름 수혜주로 전력과 스마트 그리드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사실 정말 때이른 더위로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더우실 텐데요. 확실한 계좌 수익률로 속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 어제 제로 투 세븐 딱 네. 여기서 멈추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쵸. 다행이죠. 저 깜짝 예. 놀랐습니다, 진짜. 제로 투 세븐 소문난 자체에 먹을 거 없다 해서 적당하게 이제 먹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어제 이제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그만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운이죠. 이렇게 항상 주식시장에서 항상 당했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욕심 좀 덜 냈다면은 네. 오히려 이런 오늘의 장대 음봉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대응 못하신 분들 제가 오늘 공개 방송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수 매도 타이밍도 확실하게 짚어드리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저희 빌드업 희망주들의 수익률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저희 수익률 표입니다. 사실 정말 아쉬운 게 매니저님께서 그 뚝심 있는 마음으로 최고가 수익률 기준 이런 것도 안 하시고 또 이미 저희가 수익 실현한 종목들은 여기서 제외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참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수익률이 왜 이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정말 수익난 종목 많지 않습니까?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공개 방송할 때 이미 자랑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김태훈 매니저 하면은 모든 매매 내역과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매매 내역 다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다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좀 있는 그대로 제 실력을 좀 보여드리기 위함이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좀 파란불이 좀 있다라고 해가지고 김태훈 매니저 되게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게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믿고 따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종목씩 하나씩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난번에 담았던 종목 중에 미코라는 종목이 있었죠. 오늘 사실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진짜 한 90원 정도 차이로 체결이 네. 아깝게 안 됐어요. 그 종목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미코가 아니라 저번에는 이제 믿고 간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미쳐로 될 것 같아요. 아쉽게 이게 왜냐면은 얘가 이 종목이 좀 끼가 있는 종목이죠. 이 SOFC 관련된 종목들 오늘 한선 엔지니어링이나 미코 이런 기업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게다가 이 미코라는 기업도 결국에는 그 반도체 쪽 관련해서 펄스이서 쪽, HBM 관련된 이제 국산화 장비 쪽에 대한 수혜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미코가 약간 윗꼬리가 좀 달린 음봉들이 한 이틀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꺼림칙하지만 그래도 워낙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심이 다시 또 엔비디아를 필두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이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목표가 달성하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좋습니다. 제가 또 리뷰 계속 갈까요? 네. 그리고 LIG 넥스원 제가 이 종목에 안 갈 때 LI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잘 갔어요. 하루 만에 또 2차 목표가 도달을 했었고 제가 이제 어제도 공개 방송에서 방산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방산주 하면 사실 세 개거든요. 현대로템이 요즘에 좀 핫했었고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잘 갔는데 우선은 2차 목표가 달성을 해서 우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방산주는 좀 더 가긴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너무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이 종목의 숫자가 또 제한적이다 보니까 우선은 이 방송에서는 2차 목표가에서 마무리하고요. 추후에 공개 방송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대응 전략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유니드는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사실 가성칼륨, 탄산칼륨 쪽 관련해서 수요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화학 관련된 종목들하고 결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흡착제 쪽, 이 탄소 포집 장치 쪽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익절가 좀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더 큰 수익권간에 갔었지만 우선 익절가 터치를 했기 때문에 포트에서 편출하면서 수익은 딱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드업 희망주들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새로운 수익을 위해서 힘차게 빌드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재료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정말 크게 보이네요. 이번에 미국 시총 1위가 엔비디아로 바꿔줬다면서요. 진짜 저는 사실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엔비디아가 이길 수 있을까? 가게 사실 GPU 쪽 관련해서 그냥 게임하시는 분들 그 GPU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 기업이 어떻게 세계 시총 1위가 됐을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시대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업들을 찾았을 때는 그 시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명감을 좀 갖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뭐 제가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 보면은 뭐 지금 당장은 뭐 자동차나 뭐 엔비디아, 전력 설비,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의 결을 파악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장의 결 중에서는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지난밤에 발표됐었던 미국의 소매 판매가 다소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의 이런 경제 구조에서 산업, 이 소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와준다면 그동안 상승폭이 컸었던 특히나 이 북미향 매출 쪽에 대한 의존도가 최근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됐었던 뭐 화장품 쪽들도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당분간은 좀 이 미국의 이런 지표에 따라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화장품 종목들이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차익 실현들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 지금 당장 뭐 엔비디아가 잘 갔기 때문에 내 종목 반도체도 가야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시장의 큰 흐름을 읽으시고요. 그 안에서 좀 좋은 종목들, 결에 맞는 종목들만 잘 찾으시면은 그래도 좀 성공적인 투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시장 흐름부터 짚어봤고요. 오늘의 빌드업을 위해서 빌드업 시나리오부터 만나볼게요. 네, 오늘도 중간에 플러스네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재료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오늘의 첫 번째 재료는요. 유로 사토리입니다. 저희 이거 한번 네. 뽑았었던 재료죠? 네, 사실 제가 뭘 하려는지는 아실 것 같아요. 이거를 뽑는 순간 아유 뭐 또 방산주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뭐 포인트를 좀 뽑다 보니까 뭐 좀 이렇게 키워드를 뽑다 보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키워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유로 사토리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그래도 좀 기대 심리가 좀 유지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일부 관련된 기업들, 뭐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전시회에서 뭐 어떤 뭐 이런 무기들을 뭐 공개를 해서 뭐 호평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저는 요 부분들하고 플러스 제가 지난번에도 LIG 넥스원 말씀드렸을 때 뭐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이 수혜주로서 이 방산업 쪽에 대한 관심도가 이번 달부터 슬슬 올라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좀 포인트에 맞물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유로 사토리가 아니라 유로 사토리 플러스 미국 대선 쪽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재료에서 방산주 뽑아주셨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료도 만나볼게요. 두 번째 재료는요. 이쪽에 있는 루마니아 뽑아주셨네요. 네. 어떤 재료죠? 네, 저희 이제 한국 이제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이제 폴란드하고 이 루마니아 쪽 관련해서 이제 방문을 해서 좀 인사들을 좀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루마니아 쪽하고 이제 폴란드 쪽 관련해가지고는 이 무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나 또 계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 루마니아 쪽 관련해가지고 또 수주 모멘텀이 있는 기업 한번 찾아보면은 그 기업이 바로 그동안 가지 못했던 이 저항대를 지금 오늘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은 지금 이 루마니아 쪽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방산 쪽 관련된 이슈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좀 다시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봤기 때문에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루마니아 쪽 이슈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재료 루마니아까지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재료도 확인해 볼게요. 금리 뽑아주셨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국 소매 지표랑 연장선으로 보면 될까요? 네, 뭐 요즘에 이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내려와주고는 있습니다. 그 내려갔던 이유에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뭐 지난밤에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20년물 이제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그 수요가 괜찮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국채금리에 대한 하락세가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금리가 좀 하락을 했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또 투심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물론 뭐 최근에 발표됐었던 6월 FOMC 회의에서 이 점도표 1의 인하로 점도표에서는 공개가 됐지만 우선은 그 9월달 인하 가능성이 좀 올라오는 시기에서는 그래도 지수가 좀 그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9월달이 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뭔가 약간 현실화되기 어렵겠다라는 약간의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남다 보니까 좀 국채금리의 하락이나 전반적인 그 기대감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증시의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보다는 조금 나름대로 좀 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재료 모두 빌드업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온 오늘의 빌드업 희망주는요? 네, 종목명은 좀 깁니다. 기업명은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기업이고요.
뭐 사실 뭐 관련해가지고 투자 포인트는 큰 그림은 다 이미 이 재료 키워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란드 쪽에 대한 이런 천무 2차 계약을 또 4월달에 또 추가 계약을 성공하기도 했었고요. 자, 이 루마니아 쪽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이제 유럽 일부 국가하고 경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1.2조 정도 규모의 이 수주가 또 이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나름대로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뭐 이 국방부 장관이 이제 루마니아 방문, 뭐 폴란드 방문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뭐 유로 사토리 그리고 이 미국 대선이 저는 이미 시작됐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약간 이 도전자인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혜 업종 중에서 대표적인 수혜 업종 중에서 방산이라고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논리가 좀 공통적으로 맞물리는 업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L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미 2차 목표가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이 방산주들 중에서 제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무튼 그동안 좀 뚫지 못했던 가격대를 LG 넥슨이 먼저 뚫어줬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에서야 좀 뚫어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방산업종에 대한 시세는 다시 한번 좀 앞으로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시초가 매수로 접근을 하고요. 목표가는 27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2만 5천 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단기적으로 약간 좀 떠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수익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적합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죠? 네, 오늘 4시 20분에 이제 너튜브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공개 방송 얼굴을 딱 이쁘게 공개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산 쪽 관련된 부분들 제가 어제도 방산주도 조정 나왔을 때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결과물 여러분들 분명히 다 오늘 보셨을 겁니다. 추가적인 이 방산주에 대한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뭐 제가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에 대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이 CDMO 쪽 관련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오늘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4시 20분 공개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태윤 매니저의 너튜브 무료 방송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매니저님 고맙습니다.